자, 슬슬 합참도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행위, 특히나 외환죄에 적용되는 드론 작전에 대해서 합참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그동안 잡아댔었는데 이제 와서 합참이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진행했다. 즉 김용대. 김용대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라는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를 했고요. 현장에서는 이거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라는 반응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드론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전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측에서. 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는 이렇게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왜 작전을 이어갔느냐? 여기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윤석열 지시 없이 지 혼자 했으면 지 혼자 사형이고 윤석열을 시킨 겸은 윤석열의 사형이지. 아니지, 내랑 공범이지. 얘도. 그래서 합참이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꺼내놓은 거예요. 합참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박이긴 한 거예요. 근데 빼박 중에서도 죄질이 낮은 걸 고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반대는 했으나 자기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기관이 뭐 있어? 대통령실 대통령밖에 말고 없잖아. 윤석열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갖고 그 김영대 저 새끼랑 둘이서 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계속 말렸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지만 이미 한 번 합참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쵸.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 내란 특검 청문회에서 관련된 거짓 증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청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란 특검법 안에 그 당시에 거짓 증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진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침투할 때 반발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예 이거 교체를 해버렸어. 담당 부대를 아예 교체를 해버려. 결국 한 거야 그거를. 와, 그러니까 담당 부대와 작전 인원을 아예 교체를 해서 강행을 한 거죠. 그러면 표창받은 애는 그 교체 당한 애들이 아니라 나중에 교체를 받은 애들이 그렇죠. 거기 때문에. 교체돼가지고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이. 그래서 교체 당하고 말하자면 한직으로 밀려났던 주력 부대들의 증언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아니 그리고 지휘 체계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비화폰으로 소대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 이거를? 아니 작전이 뭐 이런 식으로 비화폰으로 합니까 이거를? 근데 더 웃긴 건 소대원한테 비화폰을 썼다는 거는 자기가 소대장도 비화폰이 있었을 리는 없잖아. 그 정도까지 나눠주진 않았을 테니까. 이게 비화폰 대 비화폰에 통화했는지 본인은 비화폰이고 상대가 비화폰이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이게 비화폰이라고 하면 소대장도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소대장급한테까지 이 작전의 비밀을 위해서 비화폰을 지급했기 때문에 비화폰 대 비화폰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화폰은 군대 내에서 드론 사령부가 뭐 특별한 적이라서 소대장한테까지 비화폰을 지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드론 부대의 소대장까지도 비화폰을 지급받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파봐야 된다는 거지. 작전을 전화로 하는 놈들이 어딨어. 참나.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서 그 합참 3군 총장들 그리고 거기 또 그 계엄사령관
그 당시 계엄사령관, 나는 문건도 나중에 봤다고 개거짓말 쳤던 이런 놈들 일단 위증죄로 다 쳐넣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수사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팔렸으면 좋겠습니까? 목표는 1000켤레. 목표는 1000켤레. 대표적으로는 선민님, 배우 한소희님, 정말요? 그리고 레드벨벳, 트와이스. 트와이스까지요? 네, 맞아요. 유명한 셀럽분들이 신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 손착한 내 마을에. 저희 매듭 투웨이는 매듭이 투웨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발가락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매듭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이대로 착용하시다가 조금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여기에 이상민에 대한 당독도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상민은 중간에 이제 장관직을 사퇴를 했죠. 관련된 그 특검, 관련된 그 내란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직을 그때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퇴를 놓고도 왜 이 시기에 사퇴하냐 얘기가 많았는데 사퇴를 해놓고도 직원들을 불러갖고 계엄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퇴를 안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치. 자, 계엄 닷새 후인 12월 8일 이상민이 사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을 통해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은 유리한 증거를 좀 모으고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고 이미 사퇴한 장관이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은 다들 아시다시피 1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기밀을 유출하고 그 기밀을 조작하기 위한 모종의 다른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자료만 빼낸 게 아니라 빼낸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주문이라든지 지시가 들어갔을 그치.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완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행정부에서 이게 나갔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거는 외박이에요 전부 다. 이거 내보내 이 직원도 같이 깜빵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내란 공범으로 추가되는 인원들이 수백 명씩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란을 준비하고 또 이걸 덮기 위해서 이맘하는 사람들이 동원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겨서 경고성 개혁? 장난치나 진짜. 계몽을 위한 개혁? 이런 방식으로 하게끔 냅두면요, 이 공범자들이 나중에 언제 이 정부를 뒤엎으려고 덤벼들지 몰라요. 결국 지금 찾아낼 때, 지금 권한이 있고 지금 조사가 시작됐을 때 발본색원 뿌리까지 캐내지 않으면 이 씨들은 계속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 안에서 뭔가의 독보서처럼, 뭔가의 암세포처럼 계속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여하튼 수술이 필요할 하긴 거고요. 이상민 같은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니까 골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하나 더 생기겠네.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대가리들은 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놈들이 과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려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의 희생정신 내지는 대의가 있는 놈들이냐는 거야. 역적들도 대의는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사로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최소한 같이 자기가 동원했던 사람들, 부하들, 그 관련돼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지가 스스로 털어놓고 모든 거를 꺼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맞는데, 끝까지 잡아떼고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저놈이 했어요라고 핑계하고 죄를 떠넘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냥 나를 지켜줄 거야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놀랄 만한 증언들이 뻥뻥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